파리바게트 월 매출 6,289만 원을 찍었을 때 월 수익은 486만 원이 남고요. 7.7%의 수익률이 나옵니다. 파리바게트를 창업을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 것인지, 파리바게트의 지출은 얼마나 나가고 순수익은 얼마나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맹점 수를 먼저 봐야 될 텐데요. 파리바게트는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 가맹점 숫자가 3,446개입니다. 1년에 70개에서 80개 정도를 꾸준히 오픈을 하고 있는데요. 파리바게트의 평균 연매출은 7억 5,474만 원입니다. 서울이나 제주도나 기타 지방에 있는 모든 가맹점을 합쳐서 이제 평균을 내거든요. 이게 파리바게트의 평균 매출이라는 것이죠. 연매출로 환산하면 직관적으로 알기 힘드니까 월 매출로 바꿔볼까요? 7억 5,474만 원을 12달로 나누면 월 매출이 되겠죠. 가맹점 평균적으로 월 6,289만 원의 매출이 발생되는 거죠. 매출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합니다. 하루 매출로 환산하려면 정확히 하려면 30.4를 나눠야겠지만 나누기 30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루 매출이 209만 원 정도 나옵니다. 어떤가요? 매출은 참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그러면 파리바게트의 한 창업 비용을 알아볼까요? 사이트를 참고했는데요. 사이트에 보면 개설 비용이 나와 있어요. 30평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항목으로는 초도 물량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처음에 매장을 오픈할 때 필요한 물품들이나 판매해야 될 물건들을 구입하는 비용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하실 텐데요. 초도 물량 비용이 1,1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인테리어가 9,888만 원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장비대가 8,415만 원인데요. 이 장비가 뭐냐? 그 빵을 만들려면 오븐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구와 장비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커피도 판매를 하는데 커피를 또 만들기 위해서는 또 머신도 필요하잖아요. 이런 모든 직기와 장비들을 포함해서 말하는 건데요. 이 비용이 8,415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간판 비용이 있고요. 왜 파리바게트 보면은 일반 간판보다는 더 웅장하고 크게 만들었잖아요. 간판 비용이 1,826만 원이라는 비용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구, 카운터라든지 이런 매대라든지 이런 가구들을 얘기하는데요. 가구 비용이 2,944만 원입니다. 특이한 거는 부탁자가 별도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파리바게트 매장에서 볼 수 있는 테이블과 의자는 별도로 구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포스 비용이 217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공사 및 에어컨 작업이라고 했는데요. 2,178만 원이라는 비용이 듭니다. 그리고 디지털 보드 등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게 1,122만 원인데요. 계산할 때 보면은 위에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송출하는 그 메뉴판이나 광고도 하면서 디스플레이 보드가 있잖아요. 그 보드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비용이 1,122만 원입니다. 그래서 30평 기준 파리바게트 총 개설 비용은 2억 7,675만 원이 듭니다. 여기서 보증금을 더해야겠죠. 평균적으로 계산하기 편하게 1억 정도로 더해 볼게요. 그러면 총 창업 비용은 3억 7,675만 원이 됩니다. 이번에는 그 순수익률을 알아볼 텐데요. 6,289만 원의 매출이 나왔잖아요. 여기서 일단 첫 번째로 빼야 되는 게 재료비인데요. 재료비는 이제 원가율이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원가율이 약 6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6,289만 원 매출에 그 재료비 60%를 차감했더니 3,773만 원이 나옵니다. 2,516만 원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임대료를 차감해야겠죠. 임대료 같은 경우에 서울이나 강남권 같은 경우에는 더 비싸고 그리고 매출도 더 나오고 그리고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더 낮게 나오겠죠. 서울과 지방을 평균적으로 매출을 환산했을 때 400만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400만 원을 차감했고요. 그랬더니 2,116만 원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인건비를 차감해야 되는데요. 인건비 같은 경우에 통상적으로 물론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인건비도 너무 차이가 많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보통 이제 영업시간이 16시간이거든요. 근데 5시간짜리 파트타이머를 4명을 고용했을 때 그럼 총 20시간이겠죠? 그래서 16시간인데 손님이 많은 시간대에 배치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주유수당을 포함해서 시간당 인건비가 11,800원 정도 책정을 하거든요. 이제 20시간으로 책정을 했으니까 곱하기 20. 한 달 30일이니까 곱하기 30을 하면은 708만 원의 인건비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또 빠진 게 있죠. 파리바게트는 빵을 본사에서
구워 가져오시는 걸로 아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실 텐데요. 파리바게뜨의 시스템은 본사에서는 생지만 가맹점에다 공급을 해주고 그 SPC에서 보내주는 제빵사가 있어요. 그 제빵사들이 새벽 5시나 6시 정도 나와가지고 그 빵을 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매장에서 직접 굽는 시스템인데요. 예전에 크라운 베이커리라고 있었는데 그 크라운 베이커리를 이기기 위한 파리바게뜨의 전략이었다고 해요. 그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고, SPC에서 고용하는 제빵사의 월급을 지급해줘야 되는데요. 제빵사의 월급은 어떻게 책정이 되냐면 1등급에서 10등급으로 나뉘어요. 이 등급의 기준은 뭐냐면 매출이 많으면 빵을 많이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빵을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등급이 올라갑니다. 빵을 많이 만들 경우에 450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요. 보통 평균적으로 제빵사의 월급은 350 정도로 책정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파트타이머 4명의 인건비 708만원, 총 인건비는 1058만원이 나왔고요. 차감했더니 1058만원이 남았습니다. 여기서 수도 요금이라든지 전기 요금이라든지 이 금액이 120만원으로 책정을 했고요. 이 차감을 했더니 938만원이 남았습니다. 또 일부는 배달을 해야겠죠. 홀에서 90%, 배달을 10% 한다는 비율로 잡았고요. 그랬더니 배달 대행 수수료가 15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150만원을 차감했더니 788만원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보험, 인터넷, 캡스 이것을 24만원 책정했고요. 차감했더니 764만원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카드 수수료가 있겠죠. 파리바게뜨 같은 경우에는 연매출 5억 이상 매장이기 때문에 카드 수수료는 1.25%가 적용되는데요. 카드 수수료는 78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78만원까지 차감했더니 686만원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또 세금을 차감해야겠죠. 부가가치세 그리고 소득세를 차감해야겠죠. 세금은 20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200만원까지 차감했더니 파리바게뜨 순수익률은 486만원이 나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월 매출 6,289만원을 찍었을 때 월 수익은 486만원이 남고요. 7.7%의 수익률이 나옵니다. 그리고 원금 회수 기간은 56개월이 나옵니다. 10년에 한 번씩 리뉴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 수익률을 다 가져가지 못한다고 봐도 맞을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파리바게뜨 할만하다고 생각하신가요? 그리고 파리바게뜨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양도양수를 할 때, 그러니까 내 매장을 다른 사람한테 매매할 때 본사에서 심사를 거쳐서 승인을 해줘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보통 한 통상적으로 3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리바게뜨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빵 브랜드로는 원탑 브랜드죠. SPC보다도 훨씬 더 대기업인 CJ가 만든 브랜드 뜨레쥬르 같은 경우에도 파리바게뜨에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크라운 베이커리가 잘 나가고 있었어요. 그 상황에서 파리바게뜨가 그 시장에 진출을 한 거죠. 파리바게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략을 썼냐, 베이킹 오프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베이킹 오프 시스템이 뭐냐, 기존에 크라운 베이커리 같은 경우에는 본사에서 완제품 빵을 만들어 가지고 매장에다가 공급을 해줬죠. 파리바게뜨 같은 경우에는 그 80% 정도는 매장에서 직접 빵을 만듭니다. 생지를 가져와서 제빵사들이 빵을 만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갓 나온 빵을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런 장점들이 부각이 되면서 이제 파리바게뜨가 점점 성장하기 시작했고 크라운 베이커리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죠. 그러고 난 후에 CJ가 뜨레쥬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파리바게뜨의 도전장을 내밀었죠. CJ라는 그룹은 워낙에 큰 그룹이기 때문에 파리바게뜨를 위협을 했었죠. 뜨레쥬르가 내세운 정책은 100% 다 베이킹 오프 시스템으로 만들었죠. 모든 빵을 다 매장에서 구웠어요. 완제품이 거의 없었어요. 그렇게 경쟁을 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파리바게뜨가 민원을 많이 넣었죠. CJ라는 대기업이 와서 동네 시장을 다 훼손시키고 있다. 그때부터 CJ의 뜨레쥬르가 주춤하기 시작하면서 파리바게뜨는 더 치고 올라가면서 지금의 현재 파리바게뜨가 됐는데요. 파리바게뜨의 장점은 뭐냐면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요. SPC에서 관리 감독 나오는 것도 되게 철저하게 검수를 하고 매장들을 엄격한 기준으로 케어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파리바게뜨를 보면서 인상 깊었던 부분은 뭐냐면 상권 분석을 정말 잘하는 브랜드인 것 같아요. 항상 파리바게뜨의 자리를 보면은 가장 좋은 자리, 코너 자리만 다 꿰차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좋은 자리에 많이 들어가곤 하는데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외식업을 하면서 파리바게뜨의 매장의 위치 그리고 상권 분석한 그런 정보들을 많이 참고를 했었는데요. 그만큼 파리바게뜨는 좋은 자리에 들어가기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나는 빵집을 차리고 싶어. 근데 파리바게뜨는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차선책으로 뜨레쥬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뭐 파리바게뜨 근처에 차린다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만약에 빵집 브랜드를 한다면 저는 무조건 뜨레쥬르보다는 파리바게뜨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출적으로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아이스크림 업계에서도 베스킨라빈스가 원탑이듯이 제빵 업계에서는 파리바게뜨가 원탑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을 통계적으로 봤을 때 파리바게뜨는 폐점률도 낮은 편에 속해요. 자본력이 있으신 분
분들 아니면 건물주 이런 분들이 파리바게뜨 창업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큰 돈을 벌기는 힘들지만 꾸준히 길게 오래 갈 수 있는 브랜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파리바게뜨를 많이 창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파리바게뜨의 수익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